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3 텐서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해요. 텐서는 좀 수학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데 요즘 인공지능을 하면서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텐서가 유행하게 됐어요. 쉬운 말로 N-dimensional arra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 하나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위에 적어놨는데요. 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부르셨다고 그랬죠. called us. 거룩한 라이프로, 홀리 라이프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not because of anything,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 때문에 했냐고 여기 나오냐면요.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동대로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여기 또 그렇게 나오죠.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ime.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여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urpose, 목적이랬죠. 오직 자기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대학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대학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부름받아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동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밖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자그맣게 사라지고요. 텐서 여기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다 알고요. 다차원의 넘파의 배열을 텐서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모든 기계 학습과 딥러닝 시스템은 텐서를 기본 데이터 구조로 사용합니다. 구글의 텐서플로우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쉽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제로 디멘셔널 텐서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런데요. 그냥 간단히 숫자. 예를 들어서 12. 뭐 그냥 숫자 하나가 있으면 5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그냥 제로 디멘셔널 텐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NDim이라고 나오죠. 지금 12라는 숫자를 넣고 어레이를 바꾼다고 했지만 뭐 숫자 하나인데 그냥 X죠. 여기서 보면 XDIM, X점 찍고 NDIM 하는 것은 X의 속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밸리에이션 해보니까 제로로 나오죠. 제로 디멘셔널 텐서다. 그래서 제로디 그런 걸 특별히 스칼라라고 합니다. 원 디멘셔널 텐서는 벡터라고 불렀죠. 원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X를 프린트 해보면 X를 어레이로 이렇게 볼 수 있고 X, NDIM
그래서 여기 1, one dimensional tensor. two dimensional tensor는 행렬입니다. 행렬은 숫자가 채워진 사각 격자형. 이게 사각 격자형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row and column, 행렬이고요. 이거는 two dimensional tensor입니다. 용어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벡터를 갖다가 two dimension부터 해야 이제 컬럼 벡터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one dimensional array를 갖다가 1D tensor라고 이제 부르면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D tensor 는 행렬을 2D tensor라고 하고요. 또 3D tensor 많이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고차원 tensor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금방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reshape 2, 3, 4 그러면 24개 0부터 23까지의 그런 어레이를 만들어내죠. 2by 3by 4 3차원 3dimensional 텐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3차원 텐서고요. 예. 그래서 텐서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속성들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축의 개수. 디멘전을 얘기할 때는 이 축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딤으로 속성으로 주로 표시되고요. shape, 크기라고도 하고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형상, shap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중요하죠. 꼭 최소한 이 3가지는 축의 개수, 몇 차원이냐, 그 다음에 크기, 형상도 중요하고요. 그거 꼭 알아봐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크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텐서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모든 텐서의 첫 번째 축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이제 축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3개 있으면 첫 번째 축은 샘플 축이라는 거예요. 샘플이 몇 개 있느냐,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오든지 요 뒤에 나오는 거는 feature axis라는 거죠. feature axis가 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6만 개라는 샘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 by 28 요게 이제 feature죠. feature의 axis가 2개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28 by 28으로 있는 거고요.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배치라는 거는 그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묶음. 여기 제가 써놨네요. 배치, 작은 배치. 한 묶음으로 나눠서 이렇게 6만 개나 데이터가 있으니까 6만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씩 나눠서 2의 배수로 해갖고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배치가 있고 xtrain 처음부터 128까지 0부터 127까지죠. 그러면은 128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6만 개를 다 프로세싱 하는 게 아니라 first 배치 처음에 128개를 잘라서 128개를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 배치 또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 배치를 프로세싱 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128개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128개는 어떻게 슬라이싱 합니까? 이렇게 하죠. 128개부터 256까지. 근데 128번째부터 128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128에서부터 256 하면은 그 다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할 때 이렇게 배치를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의 컨셉이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고 첫 번째 축은 보통 샘플 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퓨처다. 그러니까는 퓨처가 여기는 몇 개 있는 겁니까? 2디멘전으로 있고 28 by 28이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퓨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벡터 데이터. 그 기계학습에는 항상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하죠. 이건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는데 여기 예를 들면 사람의 나이, 우편번호, 소득 이 3가지로 인구 통계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 3가지의 데이터가 피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3가지 데이터를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10,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피처는 3개죠. 3개. 예, 엘리멘트가 3개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0명이 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건 피처의 축이고요. 피처 액시스고, 요 앞에는 무슨 액시스예요? 샘플 액시스입니다. 요런 그 데이터는 10,000 by 3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디멘전으로 나타내는 거죠. n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2디멘전이면 이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식 가격과 1분 동안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저장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퓨처가 3개죠, 3개. 요거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거래되는 시간, 하루에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한다 그러면 390분이거든요. 66이 36, 360분 하고 30분, 390분 동안 매 분마다 3가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게 390분 하루치에 이제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거를 250일간의 거래 데이터 셋이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전체 셋은 250, 393 이런 크기의 3D 텐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트윗 데이터셋을 보면 알파벳 128개 그 ASCII 테이블에 그 이제 half에 해당되죠. 프린트할 수 있는 문자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문자들의 128개 그 시퀀스, 그러니까 글자로는 이제 280개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80개가 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이 128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28개 비트가 있고요. 128개의 어떤 것이 ON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파벳이. ASCII 코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글자마다 128개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서 어떤 것을 ON 하느냐, OFF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트윗 메시지가 100만 개 있다. 그러면은 100만 개, 280, 128 이런 데이터 셋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데이터 셋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는 흑백이 있고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256 by 256 그럼 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128개, 그런 이미지가 128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이라고 나온 거는 이제 채널이 하나라는 거예요. 흑백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컬러 이미지면 여기가 3가 되겠죠. 근데 어떤 때에 따라서는 요 3가 요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 128개는 샘플의 개수, 샘플 액시스고요. 요거는 피처입니다. 피처인데 흑백 이미지일 수도 있고 컬러 이미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텐서 활용,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기계학습 딥러닝의 헬로 월드에 해당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코드 배울 때 맨 처음에 헬로 월드 프린트 하는 거 배우죠. 코딩 처음에 코딩할 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계학습을 배우는 첫 번째 관문은 MNIST 예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MNIST라는 데이터셋은 이렇게 숫자들이 6만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8 by 28은 이 그림의 크기입니다.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 쉐입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6만 개, 그 다음에 샘플 액시스, 그 다음에 퓨처 액시스, 28 by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6만 개가 쫙 있고요. 28 by 28을 갖다가 이렇게 한 줄로 피면 784예요. 그런 피처가 있는 거예요. 784 피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나중에 조금 이따 우리가 분석할 건데요. Y-train이라는 게 있어요. Y-train. 그거는 이 그림이 하나하나 어떤 숫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표시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여러분들 이미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41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5041 쭉 나가고 맨 끝에 8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MNIST 데이터예요. MNIST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보면 from keras dataset import MNIST. 그래서 MNIST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import 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import 해오는데 이제 여기서 MNIST를 import 합니다. MNIST load data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셋을 가져와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을 했는데 그 리턴하는 값이 뭐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X트레인, Y트레인은 X트레인은 이거고요. 지금 여기서 본 이 그림 전체 다 하고요. Y트레인은 요 값입니다. 각 그림마다 이런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시해주는 어레이예요. 요게 5고, 요게 0고, 요게 4다, 요게 1이다 라고 말해주는 어레이가 Y트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셋이 있는데 X테스트, Y테스트. 이런 똑같은 데이터셋인데 10,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기계학습에서 모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모델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DIM, 디멘전을 우리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X트레인하고 Y테스트하고요. X테스트하고요. 해보면, 여기 우리가 이걸 임포트 안 했네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은 실행합니다. 요거는 3디멘저널 텐서고요. 이건 1디멘저널 텐서, 3디멘저널, 1디멘저널 텐서가 나왔죠. 그 다음, 요 트레이닝의 그 크기를 살펴보고 또 테스트의 크기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X트레인은 6만 개의 28 by 28 데이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6만 개 1차원이죠. 각 그림마다 실제로 값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는 레이블 셋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Y는 레이블이고 X는 인풋이다. Y는 정답이에요. 사실상 이게 정답이다. 이건 인풋이고 이게 정답이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입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 예, 세 번째 테스트 데이터셋 데이터 타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0부터 255까지 이게 8비트라는 뜻입니다. unsigned int 8bit. 그러니까 0부터 255까지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를 추출해서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처음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를 복사해오기, 슬라이싱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A 이미지와 G 이미지에다가 저장하래요. 첫 번째 이미지. 우리 지금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받아왔습니까? X트레인에다 받아왔죠. X트레인, 여기. 요게 이미지예요. 요거는 레이블이고요. 그래서 X트레인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6만 개 있는 데서 가장 앞에 거. 지금 X트레인이라고 이미지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앞에 거는 0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넣는 가장 끝에 거. X트레인의 가장 끝에 거.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6만 개?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shape과 dim을 타이핑하고 데이터 타입을 타이핑 해봅니다. 프린트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죠. A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 이제 before working on A image and Z image, check the labels of two images using Ytrain. 그래서 Ytrain을 이용해서 레이블이 뭔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0, 맨 첫 번째 거 하고 Ytrain의 맨 마지막 거를 보면 맨 마지막 거를 보면 값이 나오겠죠. 그림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직 어떤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A, 알파와 오메가. A는 5고요. 맨 마지막은 8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보려고 합니다. print, 그래서 print on image as it is. 그래서 우리 print A image 해봅시다. 물론 print trans
x train 0 해도 되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x train 0. 그래서 print a image를 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28 by 28 array예요. 뭐 5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제 28 by 28인데 여기는 28을 다 프린트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가다가 여기로 랩 됐죠. 그러니까는 이걸 한 줄로 한번 프린트 해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Z 이미지를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려고 그래요. Z 이미지가 8이었죠? 8. 그러면 Z 이미지에서 지금 한 줄을 가져왔어요. 로우 가져온 거에서 하나씩 픽스를 갖다가 for pix in row.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죠. %3D는요, 스페이스를 3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픽셀 값을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d는 우리가 이렇게 한 칸씩 띄는 거죠.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example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 프린트 한 다음에는 new line 해갖고 다음 줄하고 다음 줄하고 그래서 한 줄씩 28개, 28개, 28개 이렇게 프린트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각 숫자는 픽셀이며 0하고 250 사이의 값이며 픽셀의 밝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0이면 가장 어두운 색이고 255는 흰색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숫자를 한번 프린트 해보죠. 요거를 이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프린트 했습니다. 팔자가 어떻게 나왔죠? 좀 비슷하게.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림 그리는 거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plot im show 요거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import 해야 됩니다. pyplot matplotlib에 pyplot을 import 하면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옵스. 이 앞에 뭘 빼먹었나 봐요. 여기 너는 안 했네요. Z 이미지를 해볼까요? Z 이미지 8이 나와야 되겠죠. 8. 그 다음에 A 이미지 5가 나왔고요. 그러면 레이블하고 일치하죠. 그렇게 해서 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나오죠. 0부터 27까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 장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싶다. 한 장이 아니라 앞에 10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슬라이싱 하는 거 배웠죠? X트레인에 6만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0개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앞에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앞에 맨 앞에부터 10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레이블 각각 그 앞에 10개 레이블도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싶어요. 레이블은 어디 있습니까? Y트레인에 있죠. Y트레인에 맨 앞에부터 10개 찾아내면 그림도 나오고 각 그림에 대한 값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번 그거를 우선 슬라이싱이 돼 있는지 쉐입을 한번 살펴보죠. 10개고 요게 샘플 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피처 축, 피처 액시스 10개고 28 by 28이다 나왔죠.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 서브 플랫을 이용합니다. 서브 플랫에서 10개를 한 줄에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뭐 100개 하고 싶으면 100개 해도 10개씩 10개씩 10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 플랫을 그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개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10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어요. 실행만 하면 됩니다. 10개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여기 레이블을 우리 찾았잖아요. 정답을. 그래서 그 정답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X 레이블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레이블의 값을 그림의 바로 밑에다가.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또 틱마크 있죠. 여기 틱마크 이런 틱마크를 제가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습니까? 블랭크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하죠. 그리고 레이블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로 텐서 다루기, 이미지 추출하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넘파이 배우느라 고생했는데 여기서 써먹어야죠. 제가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다음 예는 11번째부터 90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6만 개 있는데 10개 빼놓고 10개 앞에 우리 여기 했으니까 10개 빼놓고 그 다음부터 11번째부터 90개 이미지를 추출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90개 이미지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X 트레인이죠. 맨 앞에부터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개 건너뛰어야죠. 그러니까 10부터 몇 가지? 100까지. 그러면은 100은 빼고 99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제 쉐입을 프린트 해봐야죠. 제대로 추출했는지. 제대로 추출했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어려운 거예요. 그 6만 장이 있는데 6만 장이 그 28 by 28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말고 6만 장을 다 upper left side, 그러니까 2사분면인가요? 2사분면에 14 by 14, 그러니까 4분의 1 크기로 이렇게 4등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2등분 해서 이제 4개로 자르는 거죠. 그 중에 왼쪽 위에 그거만 잘라내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했을 것 같아요. 우선 X2N에서 잘라내야죠. 그 이미지만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장은 다 들어오니까 컬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위에 거 14. 그러니까 맨 앞에부터 14. 또 컬럼도 앞에부터 14.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upper left 코너를 4분의 1을 잘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쉐입을 보겠습니다. 일단 자른 다음에 맞았네요. 그쵸? 6만 개 14 by 14 upper left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넘파이에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원래 이미지예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10개 이미지입니다. 맨 끝에 8이네요. 마지막 이미지 10개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요 글자가 대부분 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좀 과감하게 없애갖고 요 글자가 막 없어졌네. 여기 이 자는. 그래서 하여튼 가운데 14 by 14로 자르래요. 여러분들 이거 지난번 넘파이 할 때 좀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2에서는 뭐예요? 그걸로 시각화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샘플 코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해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